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송정현 팀장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5세대 실손보험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대폭 줄어든 실손보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죠. 특히 재가입 시점이 도래한 분들 중에는 약관에 따라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과 함께 부족해질 수 있는 보장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수술비 보험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30대부터 50대 성인 시청자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실손보험은 계속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실손보험의 구조를 간단히 아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상품입니다. 즉, 가입 당시 보험료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구조인데요.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령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둘째는 의료수가 상승과 비급여 진료 증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사의 손해율 반영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수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실손보험료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젊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던 보험료가 고령기에는 몇 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임에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4조 원대였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가 최근에는 8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는데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보험료 인상 문제와 함께 보상체계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가입자의 상당수는 1년 동안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지만 일부 고액 청구가 전체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손해율 관리와 제도 개편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비보험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비는 통원 진료 시 가입자가 직접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급여 의료비 영역인데요. 비급여 치료 시 적용되던 연간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통원할 때는 회당 한도가 아니라 일당 개념으로 하루 지급액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가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무려 50%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청구하시던 대표적인 3대 비급여 항목도 보장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5세대 실비보험으로 자동 재가입되시는 분들입니다. 재가입 주기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관에 따라 당시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진행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2013년 3월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1, 2세대 초기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지만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2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 실비부터는 약관상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은 산정 특례 등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기존에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던 좋은 시절의 실비를 유지 중인 분들은 훨씬 더 크게 체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수많은 보장성 특약 중에서 하필 수술비 보험일까요? 그 이유는 실비보험이 가진 일부 한계를 수술비 보험이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험료 구조의 차이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에는 추가 납입 없이 보장만 유지하는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장 방식의 차이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기부담률이 높아지거나 비급여 보장 한도가 줄어들 경우 체감 보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반면 수술비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할 경우 가입한 금액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결국 실손보험에서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수술비 보장을 통해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실손보험과는 별도로 해당 수술을 했을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검토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술비 보험은 1호종 수술비로 수술 종류 등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A사의 수술비 플랜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상해급수 1급으로 30세 남성 제한서입니다. 건강고지형인데요.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플랜 종류에 따라 가입 금액이나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수술비 보장 위주로만 가입이 가능한 곳은 흔치 않은데 A사는 수술비 위주로도 설계가 됩니다. 9에서 11번과 17번 보장은 1호종 질병수술비 특약과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삭제는 할 수 없는데요. 1호종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했을 경우 해당하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라면 각 종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 금액을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형이나 미용 관련 목적은 보장되지 않고 간단한 경증 수술은 1종에 가깝습니다. 백내장이나 축농증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종은 충수염이나 1종으로 바뀐 곳도 있지만 대장용종 제거술을 했을 때 보장됩니다. 3에서 5종은 간단한 생활 질환이나 상해 수술보다는 녹내장이나 간, 췌장, 관혈 수술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장성 상품을 준비할 때 암이나 뇌, 심혈관 같은 중대 질환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물론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는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게 되고 청구하게 되는 항목은 아무래도 자잘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간단한 상해 수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술비 보험이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보장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거나 예상치 못한 수술비 지출이 걱정되신다면 현재 경제 상황과 유지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가입 중인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재가입 대상인지, 현재 실손 구조가 유지되는 건지, 수술비 보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지와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